주제로 한 40분 정도 여러분께 그 방법과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야하면 세무조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국세청이나 그 과세관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무조사 유형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가 어떤 형태로 적출이 돼서, 그리고 과세에 대한 추징 금액이 어떤 형태로 추징이 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뭐예요? 그 과세관청에서 세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납부세액을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조사를 진행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뭐 일련의 과정이 세무조사가 되겠죠. 뭐 일반 조사, 특별조사, 추정조사, 확인조사, 긴급조사, 서명조사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세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06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소득 적중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득 적중률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고된 그 과세 표준 대비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어느 만큼의 그 소득이 누락이 되시는 부분들이 예전당하게 신고를 하시는데 아직도 한 40% 정도에 대한 거, 소득 금액의 한 40% 정도는 아직도 신고에서 좀 많이 누락을 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추징도 좀 많이 설정하고 계시고, 납세자 신고 실적의 성실도 분석에서 불성실 사업자로 이제 분류되는 그런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성실도 분석이라는 거는 요새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소득 자료, 뭐 지역별, 뭐 계층별, 업종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사실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툭툭 원하는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도 나오게끔 이렇게 정보 입수가 받지 않냐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인데, 이게 세법상에서 이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하도록 규정에 추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경우로 해서도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뭐 사실 세금신고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무작위 추출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이제 100% 사실도 나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뭐 신고 성실도나 이런 걸 분석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실 이런 분석도 있는 건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도 많이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로 요새 또 세무조사가 또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 연간 한 10,000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퇴사한 임직원들, 여기서 이제 그런 탈세 제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이런 경우에서 세무조사를 조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무조사라는 게 세무서에서 종합세 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된 사항들을 전산 입력을 좀 시켜서 이 병의원들이 동종업종,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뭐 경비율이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매출이 좀 그런 병의원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많은 그런 병의원들은 아마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단지 이제 비단 병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안 한다, 우리는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면 아마 한 80% 정도는 아마 조사가 아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들, 뭐 신고 자료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서면 조사 통계서를 날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들을 하면 거의 많이 그런 나중에 이제 그 서면 조사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거의 많은 그런 업체들이 추징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했느냐, 이제 병원 쪽에서 이제 회계사무소나 이런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운영을 하시는 이제 병원장님들이 나는 내가 정말 매출 누락이 없이 내가 자료를 보내줘 100이다라고 하면 경비나 40% 내지 50%, 60%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 신고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절차로 사업계좌 입금액에 대한 매출 불합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식국이 의무자나 뭐 대부분 이제 복식국이 의무자에 해당이 되실 거에 대한 신고 금액을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를 한번 까본다는 경우에 신고 추징세액이 나오냐면 종합소득세, 부당신고가산세, 현금용수증 위반의 가산세, 과태료 추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이거에 대한 뭐 간단한 예를 제가 이 말씀 끝나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일일이 꼼꼼하게 이제 막 적으세요. 적으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엄청난 과세 자료에 대한 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업용 계산은 현금 매출 신고가 안 돼 있고, 근데 치기고 제작 의뢰에서는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어차피 사람이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게 투자 결제를 못하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을 비교를 하게 다른 통장에서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 사업용 계좌 노란 부분과 이제 마찬가지의 그런 내용이 기준 보면 환자 이름도 나오고 누가 받을 건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진료 차트나 이런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함이 안 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제 기록하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다 과세 정보가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여기 현금용수증을 왜 발행을 안 했느냐? 그래서 과태료 나오지, 가산세 나오지, 그리고 세금 매출 누락에 대해서 신고 안 한 부분들을 환자들 세금 추징 병동이 있는 그런 병원 중에 일부겠죠. 일부가 이제 환자들 식비나 뭐 간식비를 그 홈페이지에 계좌 입력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그거는 이쪽으로 과거에 어떻게 신고를 시켜주는지 이 병원이 신문지상에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이 병원의 홈페이지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많은 것들을 조사를 하고 나오거든요. 이런 계정별 원장하고 이제 증빙을 비교해서 이게 출장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외부에 나가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뭐 내가 여기 청주인데 저 천안에 가서 밥을 먹었어. 그런 부분들을 증빙은 있으니까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경비로 이제 올려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나가다 보니까 와서 거기서 뒤지는 부분들이 원장님 카드 쓰면 카드 거래 내역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뭐 두 번 이제 증빙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비가 부족하니까 한 번 더 넣자. 어떻게 보면 원장님 뭐 요구해서 이제 넣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것은 뭐 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들도 사실 많이들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근데 병원들은 일반 만약에 제조업체에서 인원이 150명, 200명 되는 데서 뭐 인원 한 3명, 4명 올렸어요. 발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찾을 가능성이 이렇게 나와요. 보면 바로 발견이 되는 그런 사람들, 뭐 인건비 받아신 것도 여러 군데서 많이들 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좀 절약을 하자, 줄이자. 나중에서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그 수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요새 참 금액이 나눠졌죠. 이제 3만 원 이상 되는 건 적격 증빙을 수치하라고 이 은행에서 다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좀 사용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서 현금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현금을 주고 하면 뭐 증빙도 없고 그런 업체랑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 증빙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들이나 뭐 관련된 종사자분께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시고 좀 하셔야 될 이런 것들로 많은 부분들은 지출하셔서 증빙을 보관을 누락하셔야 돼요. 바다 경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을 누락했느냐 아니면 인건비나 아니면 그 경비를 포함시켜가지고 내가 바다 경비로 해서 나중에 세금 소득 금액이 동일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세금은 똑같이 납부를 했겠죠. 동일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나와가지고 추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현금이라는 거를 보여지지 않아서 이거 뭐 누가 알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매출을 누락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과태료라는 부분들이 많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추징이 되고 과태료로 납부를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 경비를 좀 부풀려가지고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다 경비를 하라 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출 누락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까지 좀 나중에 세부 조사를 하게 되면 추징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제가 말씀을 우리가 규율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기재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그런 신고 부분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 나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어떤 거냐, 뭐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요새 뭐 카드 매출 비율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카드 매출 비율, 현금 매출 비율 항상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니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업용 계좌하고 개인 용도에 대한 계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래서 개인적인 뭐 카드 쓰시는 부분들이나 이것도 이제 개인 계좌로 이렇게 쓰시는 부분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액과 경비율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세무조사를 선정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들이 그 동종업계에 대한 뭐 평균 소득률에 맞춰서 그리고 세금 신고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 안당하게 그렇게 하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말씀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신데 사실은 또 증빙들 많이 잘 챙기시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나고 지금 종합소득세가 1억 5천 이상이 되고 거의 뭐 세율 자체가 이제 38%의 세율을 매겨버리니까 증빙들은 어떻게 챙기고 우리 지금 병원이 어느 정도의 경비율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신고했을 때 내가 만약에 정당하게 신고했더라도 신고를 했더라도 뭐 그 세무서나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의 누구를 보지는 않을까라는 소리들이 또 지금 우리 병원의 그 관리하는 직원이 어디다가 어떻게 쓰고 메모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할까, 어떤 형태의 그런 준비를 취할까에 귀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